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김없이 제가 2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2월은 좀 짧기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바빠서 진짜 정신없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재독을 하거나 발췌독을 하거나 읽다가 말거나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어떻게 소개하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런 책들은 제대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마음으로 다 빼버렸고요. 이번 달에는 제가 정말 끝까지 잘 읽은 책들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스페셜픽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달이었는데 이 고민의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번 달에 제가 가장 먼저 읽은 책입니다. 김엄지 소설가님의 주말 출근 산책 어두움과 비입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서 8번째 책이에요. 보통 소설을 소개해드리면 줄거리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소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는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동료들과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고 산책을 하고 가끔 회식을 하고 또 주말을 맞고 이런 대단히 무미건조한 일들을 소설 내내 반복해요. 뭔가 일이 시작될만 하면 혹은 생각이 시작될만 하면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는 딱 이 제목처럼 주말, 출근, 산책, 어두움과 비 이 사이를 계속 맴돌기만 해요. 이 소설의 뒷표지에 김영중 문학평론가님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애 불구, 소통 없음, 아득한 미래, 출퇴근 기계로 살아가는 소진된 현대인의 건조한 슬픔, 무표정한 지옥, 재앙이나 재난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 말하자면 김엄지식 지옥이다.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일상을 소설로 옮기면 어떤 소설이 될까? 여느 소설들처럼 이렇게 이야기와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생각이 막 나오는 그런 활발한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왠지 이 소설의 이를 더 닮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주인공인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의미 없는 주변인들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지옥, 새로운 모습의 굴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엄지 소설가님의 간결하다 못해 거의 와일드한 문체까지 너무나 매력적인 소설이었어요. 지금까지 김엄지 작가님의 주말 출근 산책 어두움과 비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정영수 작가님의 소설집 애호가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영수 작가님의 내일의 연인들을 2020년 베스트 책으로 꼽았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영수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지금 좀 읽어가고 있거든요. 우연찮게도 제가 김엄지 작가님 책을 읽고 이 책을 바로 읽게 됐는데요. 두 책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애호가들이라는 소설집에는요,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이 단편들의 주인공 또한 굉장히 지긋지긋한 인생을 아주 지루하게 참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균열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균열이 있었다고는 해도 인생이 막 크게 뒤바뀌거나 뭔가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삶의 작은 궤적으로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내일의 연인들 읽으면서 정영수 작가님의 매력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 책에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생의 한 부분들, 그걸 포착해내고 표현하는 주인공의 행동, 작가의 사유나 문체가 모두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짧은 이야기들인데도 여운이 길어서 제가 가끔 펼쳐서 하나씩 좀 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바로 어제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읽은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365일입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넷플릭스 영화 365일의 소설 원작이죠. 작가 이름은 블란카 리핀스카입니다. 이게 소설도 영화도 정말 엄청나게 야한데다가 이 남자 주인공인 미켈레 모로네가 정말 잘생겨서 아주 많은 화제가 됐었죠. 저는 원래 넷플릭스도 안 보고 장르 소설도 안 보는데 어쩐지 이 소설만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인 마시모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마주친 여자 라우라를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오래오래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여자를 찾아내게 되고 이 여자를 납치해요. 그리고 365일 이내에 너가 날 사랑하게 만들겠다. 그렇지 못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 소설은 그 365일 중에 약간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이가 없죠? 이게 납치라는 내용도 내용이고 소설 자체도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정말 여러모로 문제작이자 화제작이었던 책이었어요. 저도 어떻게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읽어보게 됐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때 넷플릭스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책은 독서모임 공백의 이번 달 선정 도서 노예의 12년입니다. 솔로몬 노섭의 책이고요. 제 이번 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이기도 합니다. 1800년대 미국 북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납치가 되어서 미국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2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그가 탈출한 바로 직후에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의 처참한 생활이나 인신매매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자료가 풍부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 읽다 보면요, 이거 차라리 그냥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실상을 들여다보기에 너무나 또 적합한 책이기도 해요. 현재 공백의 책단장 채널에 이 책과 관련된 영상이 2편 올라가 있거든요. 책의 내용, 책의 이해를 돕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카드를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이번에 독서 모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흑인 노예와 노예 상인이라는 책이고요. 인류 최초의 인종차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에요. 이 책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이 노예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유지되다가 이것이 사라지는지 이런 긴 역사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시공 디스커버리 책들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자료 조사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사진이나 그림도 되게 많이 실려있고 실려있는 글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들여다보곤 하는데 이번에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예 12년 읽으시면서 관련 분야에 조금 더 궁금증을 느끼신 분들은 이 책도 같이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디스커버리는 워낙 또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씩 골라보시는 재미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 움베르토 에코의 책이죠.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로 똑똑한 사람, 평소에는 정말 시니컬한데 종종 이 촌철살인의 풍자를 아주 잘 날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책과 이 작가를 좀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요, 현대사회에 유동사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유동사회는요, 개인주의, 소비주의, 혼란함, 빠른 변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는 이 유동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 자체를 바라보고 이것에 대한 글들을 신문 칼럼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칼럼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빛나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 책이고요.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데 또 웃기기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시대의 최고의 소설가이자 지식인이구나. 동시에 풍자의 달인, 아주 유쾌하게 비꼬기의 달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그리고 연초부터 2021년의 베스트픽 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사서 여기저기 뿌리고 싶을 정도의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고 제목만 들어봤는데 이 책이 데카메론의 형식을 조금 따르고 있는 책이에요. 데카메론에서는요, 이 주인공들이 모여서 하룻밤에 하나씩 총 10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이 10가지 주제인데요. 이 책 또한 이 10가지 주제를 따라가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형식의 사랑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데요. 혐오와 적대와 무자비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작은 오아시스를 맛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과 생각들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대단해요. 저는 정말 이 책에 홀랑 빠져버렸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면, 거기에 공감하거나 공감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토피아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책과 이 작가님과 이 책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정말 그런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이 책으로는 제가 꼭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어요. 뭐 같이 소리내어 읽기든 필사든 이야기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많은 분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은 정말 뭐 칭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의 책이지만 이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앞으로 올 사랑을 읽고 정혜윤 작가님한테 반해서 바로 사서 읽어본 다음 책입니다. 정혜윤 작가님의 아무튼 메모입니다. 아무튼 시리즈의 28번째 책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이거 메모에 대한 책이구나. 메모를 어떻게 하고 메모의 장단점은 뭐고 메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뭐 메모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혜윤 작가님이 그간 자신의 메모에 적었던 것들, 메모를 함으로써 잊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 작가의 생각과 꿈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아무튼 메모였지만 저는 읽으면서 아무튼 꿈, 아무튼 사랑 이런 제목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뭐 메모법 이런 책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준 책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작가의 글솜씨와 생각에 반하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메모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어떤 존재와 사람과 사랑과 꿈들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께 굉장히 낯선 책일 텐데요. 어쩌면 당신은 관심 없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미스터 조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한 명이 아니고요. 3형제입니다. 이 책은 독거노인 분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일할 때 우연히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사서 읽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책의 어떤 장면들이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이후로 독거노인이나 쪽방촌에 대한 저의 관심도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눈을 돌려본 계기가 됐던 책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뭐 독거노인,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뭐 노숙자는 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생각보다 정말 신속하게 이 사회 안정망 바깥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야에 너무나 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쪽방촌을 두고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이 책은 뭐 만듦새나 문장이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런 세상을 처음으로 좀 보게 해줬다는 면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로 항상 남아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자주 조금씩 펴보는데 이번에서야 드디어 이렇게 월말 정산 영상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너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독거노인 이야기를 다룬 어쩌면 당신은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총 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드는 책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월 달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3월에는 조금 여유롭게 책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달에도 아주 바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월 달에는요, 아주 다양한 책으로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좀 더 다양하고 좋은 도서들을 더 자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